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뉴스톱 김준일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출근길의 가장 큰 뉴스는 날씨예요, 날씨. 예. 얼마나 계속 이렇게 추운 겁니까? 일단 추워 죽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동장군이 크리스마스 연휴를 덮쳤는데요. 어제 일요일 진짜 추웠어요. 네. 그래서 곳곳이 막 새로 기록을 세웠습니다. 예. 어제 서울은 영하 15.5도를 기록했는데 1980년 12월 29일 이래로 41년 만에 제일 추웠다고 합니다. 1980년 12월 29일에 여러분 영하 16.2도였거든요. 그 이후로 가장 추운 날씨예요. 예. 예. 속초도 영하 14.9도였는데 42년 만에 최저치였고요. 영하 17.3도였던 동두천은 기상 관측 이래 두 번째로 기온이 낮았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많이 추웠어요. 네. 근데 오늘 낮부터는 기온이 좀 오르고 화요일에는 평년 수준을 되찾을 전망인데 주말에 또 다시 추워진다고 합니다. 화요일에 잠깐 풀렸다가 예. 눈도 많이 왔잖아요. 예, 뭐 제주에는 40cm 눈이 왔어요. 네. 산지에는. 그리고 서해안을 중심으로 뭐 무안, 목포 이런 데 24cm, 16cm 이렇게 많이 왔고요. 그래서 항공편도 제주에서는 많이 결항이 됐고 교통사고도 많이 났습니다. 코로나는 다행히 확진자 수가 소폭으로 감소 중이에요. 예. 그리고 정부가 오늘 먹는 치료제 승인 여부를 결정하죠. 예. 어제 기준으로 5,419명인데 23일에는 6,917명이었으니까 거의 1,000명, 1,500명 정도 줄은 거예요. 한 4일 정도. 근데 이게 이제 이번 달 31일에 다시 그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여부를 결정을 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근데 연장을 안 할 수가 있겠느냐. 이 정도 아직도 5,000명인데 연장 가능성이 높고 오늘 긴급 사용 승인 여부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이거가 승인이 되면은 빠르면 1월 중순부터 이제 이게 실제 환자들한테 확진자들한테 이제 쓰일 것 같아요. 네. 백신은 기본이고 백신 플러스 먹는 치료제가 게임 체인저가 되지 않겠는가 그 기대가 컸는데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두 번째 뉴스로 가죠. 남편이냐 국민이냐. 어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전격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예. 어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사과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제 오후 3시에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허위 이력 논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이제 앞에 그 윤석열 후보와의 어떤 인연 같은 거를 거의 절반 이상을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 후보의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내서 이게 이제 반응들이 좀 많이 엇갈렸어요. 그러니까 정서적인 이런 발언들에 대한 반응이 엇갈리는 거죠. 감성적인 호소를 했는데 이제 뭐 너무 윤석열 후보에 대한 얘기가 많다 보니까 이거 지금 윤석열 후보한테 사과한 거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일단 한번 이제 하이라이트를 좀 듣고 가죠.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윤석열의 아내 김건희입니다. 두렵고 송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남편을 처음 만난 날 검사라고 하기에 무서운 사람인지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몸이 약한 저를 걱정해 늘 전화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런 남편이 저 때문에 지금 너무 어려운 입장에 되어 정말 그렇습니다. 일과 학업을 함께하는 과정에서 제 잘못이 있었습니다.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저의 잘못이고 불찰입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과거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조용히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습니다. 잘못한 저 김건희를 욕하시더라도 그동안 너무나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온 남편에 대한 마음만큼은 거두지 말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한 7분 정도 분량이 됐고 본인이 직접 다 작성한 거라고 이렇게 예. 알려져 있어요. 이게 그래서 사실 이 사과가 50분 전까지 어제 오후 3시였는데 한 2시 10분쯤에 알려졌어요. 그 정도 기자들도 전혀 몰랐던 거예요. 다 모르고 네. 선대위 내부에서도 몇몇만 빼놓고는 거의 극비리에 예. 이게 진행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주로 이제 누가 관여를 했냐면은 김종인 전체 총괄본부장이 네. 사과는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총괄위원장이, 했고 총괄위원장이 그리고 임태희 선대위 총괄상황본부장이 지난 그 24일에 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서 사과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직접 사과할 거다까지는 아니었지만 들으시는 분들이 제 질문과 그분의 답변을 통해서 뭔가 준비 중이구나. 그리고 직접 사과를 해야 한다고 임 본부장은 판단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셨어요. 느끼실 그렇죠. 정도의 답변이 나왔어요. 이게 뭐 설명한 기회를 갖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형식이 될지 논의하고 있다. 요 네. 정도로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때부터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예. 그날 이제 임 본부장의 저희 뉴스쇼 인터뷰가 굉장히 화제가 되고 나서 윤석열 후보한테 기자들이 질문을 많이 했단 말입니다. 예. 아니 정말로 김건희 씨가 직접 사과를 준비 중입니까? 그랬을 때 윤석열 후보가 금요일까지는 그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임 본부장한테 좀 물어봐야겠는데요. 이런 답변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날까지만 해도 뭔가 확실한 게 없었는데 일요일에 급격하게 상황들이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윤석열 후보는 이제 전해지는 걸로 따르면은 이 사과에 대해서 좀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아내를 다시 이게 수많은 카메라 앞에 세우느냐. 그러니까 아내가 직접 하는 것에 직접 대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사과를 한 번 더 하면 더 했지 그랬는데 김건희 씨가 본인이 하겠다라고 워낙 강경하게 의사를 밝혀가지고 이게 진행이 됐다라고 하고요. 예. 뭐 여야 반응은 역시 여당에서는 뭐 이게 사과 쇼다. 누구한테 뭐를 메시지를 사과를 하는지 모르겠다. 내용이 없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이 의혹의 내용에 대해서는 선대위가 따로 보도자료를 발표를 했어요. 팩트체크 일종의 팩트체크 보도자료를 했는데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어떤 뭐 내용에 상관없이 사실관계를 떠나 사과를 한다라고 했을 때 여론의 지탄을 많이 받았잖아요. 사실관계가 중요한데 근데 이날은 아예 분리를 해가지고 조금 그 리스크를 줄였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뭐에 사과한 건지 정확하지 않다라는 뭐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수정 공동선대위원장이 인터뷰를 준비하고 계시고 오늘 2부에는 민주당, 국민의힘 다 나오시잖아요. 뉴스닥에서. 거기서 좀 양당의 평가를 다 두루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토론을 하자라는 주장을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계속 지금 펼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토론은 뭐 하자고 민주당에서도 특히 이제 뭐 당 차원에서 계속 윤석열 후보를 압박을 했는데 네. 최근에 지금 그 유튜브의 경제 채널인데 3프로TV라는 곳에 두 후보가 차례로 나왔어요. 토론은 아니고 각자 나와서 이제 패널들하고 얘기를 한 건데 거기에서 윤석열 후보가 토론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토론을 하면은 서로 공격 방어하고 자기 생각을 제대로 설명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고 당내 경선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경선을 16번 했지만은 누가 많이 보셨나? 라고 해서 자당 경선을 좀 디스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나왔어요. 근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은 토론을 좀 기피하는 듯한 이미지를 주면서 이게 많이 조금 화제가 됐고요. 지금 이 조회수가 그 이재명 편은 한 120만 회, 그 윤석열 편은 80만 회 하루 만에 지금 그렇게 됐거든요. 두 후보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잘할 수 있었다라는 평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뭐 이제 화제가 주말 사이에 그런 것들이 돼 있었고 오늘 두루두루 다 더 깊이 있게 양당의 의견 들어볼 거고요. 하나만 더 보죠. 예, 박근혜 특사 후폭풍. 예, 사실은 어제 이제 김건희 씨 사과 때문에 조금 묻힌 감이 있습니다만 금요일에 박근혜 전 대통령 특사 또 한명숙 전 총리 특사가 엄청난 화제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파장이 아직도 한명숙 전 총리 복권. 예, 그렇죠. 이제 파장이 아직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재명 후보가 그날 그 김현정의 뉴스쇼 나왔을 때는 정확하게 모르겠다라고 하고 입장을 좀 유보했죠. 처음 듣는 얘기다라고 예. 하면서 아직 발표가 안 났으니 조금 더 기다려 보자. 뭐 이런 예.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이제 KBS의 방송에 출연을 했는데 나한테도 지금 탈당한다는 문자 메시지가 온다. 실망스럽다는 분들이 많은데 답을 못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유불리가 혼재돼 있는데 판단이 안 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여권 지지자들은 굉장히 좀 강경한 목소리로 지금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최순실도 사면하는 거 아니냐, 최서원 또 사면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박근혜 사면 반대 청와대 국민청원도 4만 명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국민의힘도 좀 표정이 복잡한데 예. 일단은 환영을 했어요.
환영을 했는데 예. 이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앞으로 무슨 메시지를 낼지 이를테면 윤석열 후보가 예전에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박근혜 이 대통령 수사를 하고 네. 사실상 탄핵을 이끈 사람이다라는 사실은 평가가잖아요.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문재인 정권에서 검찰총장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일단은 신병 치료에 전념을 해서 메시지를 따로 안 나겠다라는 건데 병원에서 나오면서 뭔가 메시지가 나올 텐데 이를테면 부정적인 윤석열 후보한테 부정적인 메시지라도 나올까 상당히 좀 우려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거를 야권 분열이다.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양 진영에서 모두 비판의 목소리는 나오는 거죠. 물론 왜 비판하는지는 약간 결이 달라요. 그렇죠. 예. 예, 여당 쪽에서는 이건 촛불에 대한 배신 아니냐, 사명권 남용 아니냐 이런 지지자들의 비판이 있는 거고 예. 야권에서는 이거 우리 갈라치기 하려고 정치적 사면 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거고.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로 이재명 후보하고 송영길 대표하고 다 몰랐던 거예요? 일단 모른다고 하니까 몰랐다고 우리가 믿어야죠. 알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은 왜냐면 알았다고 하면은 이거에 대해서 그 책임이 이재명 후보한테 상당히 갈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단 어찌 됐든 진짜 몰랐을 수도 있고 네. 몰랐다고 하면서 선을 그으면서 후보를 보호하는 전략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관측들이 있고요. 한편 여론조사 회사 서던포스트가 CBS 의뢰로 지난 24일, 25일 만 18세 이상 전국 1,01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그 대선 후보에 대해서 이재명 지지가 36.6, 윤석열 지지가 27.7로 8.9%포인트로 오차 범위 밖으로 이재명 후보가 앞섰습니다. 몇 명 조사한 거죠? 1,010명이요. 1,010명. 예, 보통 1,000명 이상을 해야지 기준이니까. 그러니까 사면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59.8%가 잘한 결정, 그리고 34.8%가 잘못한 결정이라고 해서 박근혜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도 좀 우호적인 여론이 좀 더 많았습니다. 오늘 조사가 또 나오잖아요. 잠시 후에 그 조사 결과 나오는 대로 저희가 좀 알려드리도록 하고 여론조사는 추이가 중요해서 계속 정례 조사를 하는 곳들의 그 추이를 한번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인터뷰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2부에. 제가 그 사면까지의 저간의 사정들 그리고 지금 쏟아지는 비판에 대한 답변 직접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